빨대를 뽑아가 수석학격한테 꽂아가 빨아무이 좋네. 구독 좋아요 눌러. 우리 컨셉이 마이너 유튜브 아이가? 마이너스다 씨. 자 박수 칩시다. 하나 둘셋. 호랑마쿠입니다. 박묵자입니다. 김지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또 모였습니다. 자 오늘이 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발표 다 났죠? 인사까지 다 했겠네. 지금 이제 원룸도 구하고 뭐 다 구했겠죠. 뭐 아니 못 구한 분들 알아서 구하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목적은 신규 선생님들 처음에 학교 가면 무슨 일을 하고 도대체 업무 분장표가 나왔겠지만 업무는 알아서 배우면 되는데 그 외적으로 담임을 했을 때 멘탈적인 거 또 준비 어떻게 하냐 이런 게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우리 전부 다 이제 친구 관장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겪을 때 그런 어려움 실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쌤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가. 뭐 더 할 말 있어? 벌써 우리가 마음은 신규고 또 학교에서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는 저 3년 차고 우리 둘 다 3년 19년 19, 20, 20 아니 나는 저 기간제까지 포함해가 지고 6년 차예요. 짠 타이거네. 첫 번째로 담임 선생님으로서 신학기 준비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 안내 자료라고 해서 학부모용으로 하나 만드시고 학생용으로 또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런 사항 주의하셔라 이렇게 PPT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 담임 소개하는 거, 제 사진은 이렇고 또 제 전공은 어떤 거고, 출결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거 반영하는 건 어떤 거다. 또 현장 체험학습 갈 때 할아버지 집에 간다, 뭐 할머니 집에 간다, 군부대에 있는 자기 형제 보러 간다 할 때 그때는 이제 학교를 합법적으로 출석 인정 결석을 쳐주거든요. 그걸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으로서 어떤 게 있다고 학생들한테 안내하는 자료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출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봉사활동 가이드라인, 현장 체험학습 가이드라인은 학교에서 양식을 주는데 이 외에 담임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PPT를 만드셔야 돼요. 그것도 양식이 있습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지. 왜 만들어? 신규야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올려주겠습니다. 저희 호랑마코 카페에 이제 등급 신청하시면 다운 가능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생활 지도 차원에서 뭐 선생님은 이런 쪽으로 학생들에게 좀 당부합니다. 이런 말들을 PPT에 넣으시면 좋고요. 쌤은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줘야지. 신규니까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공부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바른 인성을 갖춘 애들로서 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얘기할 겁니다. 그런 문구를 넣어야 되죠. 그리고 그 문구를 안 넣더라도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언급을 해주면 됩니다. 또 1인 1역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학생은 실장의 역할, 어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 해야 되나? 하나급에 몇 명이죠? 25명, 6명 이렇게 되면 25명의 역할 다 줍니까? 다 주죠. 그러니까 어느 한 명 소외됨이 없이 다 자기만의 그런 개성을 살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반 학생들 한 명 한 명당 해야 할 일을 제공해줘야 애들이 책무성,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 또는 학급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몇 개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실장, 부실장 요것도 좋지만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주어주는 형식적인 역할이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학생들과 선생님들 반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돌에 보면 포지션이 있어요. 리드 보컬, 메인 보컬, 메인 댄서, 메인 래퍼 뭐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저는 주어줬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양식 있습니까? 없어요. 아 양식을 줘야지 좀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니오. 우리 반에 정도, 비주얼 담당 뭐 이런 걸 뽑았어요. 아이돌의 비주얼 담당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비주얼 담당으로 선정되면 이제 우리 반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반을 대표하는 행사를 할 때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막 소개하고 다른 반 가서 MC! 그쵸.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뭐 오케이. 춤 잘 추는 애들은 이제 우리 반의 메인 댄서가 돼서 축제 때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업무도 좀 세분화시켰어요. 그 건강 지킴이, 환기 담당, 손소독제 관리 담당, 선생님 수업 후에 교탁 닦기 담당, 뭐 교탁돌이, 창문돌이 이런 거. 네, 이런 식으로 1인 1역할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인 1역할도 그 각자 선생님들이 개성을 가지고 있듯이 학생들에게도 네이버 폼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해시태그로 이제 나를 소개해 봅시다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오기 전에 학부모용이랑 그다음 학생용을 만들어서 그 네이버 폼을 문자로 다 보냈어요. 문자로 보낸 다음에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 기초조사서 그런 거를 이제 재밌게 했지. 양식 있습니까? 양식을 있게. 보내주세요. 올려주세요. 아, 다 달라, 너. 이것도 다 호랑말코 선생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인스타 감성을 또 살린 해시태그로 나를 소개합시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좋네요. 사랑의 불시착을 열심히 보는 중.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적어놨더라고요. 작년에 또 애들이 안 왔다 보니까 더욱더 친해질 기회가 없어서. 그 학생이 좋아하는 뭐
그 뭐 그런 네. 특성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예, 그런 걸 받아가지고 뭐 내가 부모님 뭐 하시냐 아버지 뭐 하시노? 못 묻거든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애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아차릴 수 있고. 야, 좋은 팁이네요. 네네. 저는 이렇게 해서 애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나중에 행동 발달 특성을 생기부 쓸 때도 그 학생의 특성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나중에 그거 한번 다시 보면 재밌어요. 해시태그로 활용하는 그런 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확실히 이제 몇 살입니까? 28입니다. 젊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 안 되는데. 이름표도 귀엽게 해가지고 중학교 다닙니다. 중학교답게 또 귀엽게 해도 되고. 이름표가 어떻게 귀여워? 뭐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름표의 배경을 병아리로 하거나 그걸 뭐 책상에 붙여요? 사물함에 붙였어. 사물함 이름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사물함에 딱 맞게 복사하면 딱 사물함에 맞게. 그냥 하면 되지. 뭐 이게 부담돼요. 뭐 이쁘게 그 압박 주면 안 돼. 그냥 저 편하게 한글 기본 폰트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리 배치도 해가지고 교탁에 늘 붙여놓는 거. 우리 때는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자리 이겨냈잖아요.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에는 한 주는 솔직히 좀 담임 선생님도 번거롭고 애들도 좀 그렇고. 그게 막 요즘에 또 분실 문제도 많고 그걸로 뭐 민원도 넣고 한다 카대. 학교에 좀 적응을 못하는 이런 학생들 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자리를 함부로 요즘에 못 바꾸게 하니까 자리 배치도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네네. 비상연락망 애들 거를 주는 게 아니라 요새 개인정보법 그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이 이거를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아, 학생들에게 우리 반 전체 연락처를 안 줍니까 요즘에? 이 학생들에게 안 주죠. 왜냐면 이걸로 야, 그거 우리 때랑 많이 다르다. 자꾸 이걸로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스팸으로 계속 보내고 이게 뭐 사이버 왕따도 문제도 있고 요즘에는. 사이버 폭력 이런 게 계속 생기니까 이렇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비상연락망은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애들 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상담 일정표 이거는 학부모 상담 주간도 있고 학생 상담 주간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학부모님이 원하면 또 내방 하셔서 학교 설명회 때 해도 되고. 그 상담을 뭐 어떻게 하는지는 뭐 선배 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시겠죠? 네네네. 솔직한 말로 그 학교의 풍토는 그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해봤자 그 학교 현실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또 학교마다 업무는 뭐 비슷할지라도 이렇게 뭐 돌아가는 분위기랑 뭐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의 얘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담임 선생님 학급비가 또 있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경북교육청인데 담임 선생님들 통장으로 한 학급당 20명 이상이면 40만 원을 바로 통장에 꼽아준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뭐 마음털을 네. 사주든 뭐 사주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율적으로 하고 영수증만 나중에 첨부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때는 막 벌금 거다가 그걸로 막 먹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들의 자율성이 상당히 증진되었다. 이거는 뭐 시도교육청마다 네, 학교마다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제가 뭐 경기도 친구도 물어봤지만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봤었는데 경북교육청 좋네요. 좋네요. 우리 저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임종자 시자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저도 저 네. 임시입니다. 임시 저 하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은데 과마다 특색이 좀 다릅니다. 도덕과 윤리과 같은 경우에는 소낙이라 해가지고 소통과 나눔의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그거랑 돌봄치유교실이라고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고충, 뭐 생활지도 측면이라든지 학업적인 측면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도덕윤리 선생님들 아니, 꼭 굳이 그렇게 한정 짓지 않고 학생 생활지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여기 오세요. 왜냐면 윤리과에서 주로 학생부를 많이 맡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들어갈 거는 그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고충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책으로도 냈더라고요. 교사 119.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신규 교사 때 2019년도에 이게 처음 나왔는데 예를 들면 뭐 학교 뭐 행사 때 신규들 춤을 추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런 글은 진짜 있을 법한 춤 전문가 있는데 있을 법한 그런 사례들을 실제 사례들을 이제 바탕으로 고증해 놓은 거 들이박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질 신고 센터 운영하세요 뭐 이런 원론적인 답을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세요 교사 119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게 이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교과별로 진도계획표 평가계획표 내라 하는데 아니 뭐 신규인데 내가 뭐 알아야지 이거를 내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내. 부장님 도와주세요. 부장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벌써 28에 부장 달라고 내가 신규면 부장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야망을 지금 드리는 이거를 학교 알림이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3개년 정도 평가계획표, 진도계획표 이거를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전 교과를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네네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그건데 학교 알림이 쳐서 그 해당하는 학교를 딱 치시면은 전년도에 아 이 선생님이 이런 수행평가를 했구나. 이거는 그 학교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열람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이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도 계획표랑 평가 계획표 여기에서 이거 보시고 수정해서 독창적인 수행평가를 하셔도 되고 기존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조금만 참고해서 하겠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뭡니까? 첫 시간 수업 준비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 깨기. 얼음 깨기인데 이거 아이들과의 그 적막함, 서먹서먹함 이런 걸 깨기 위해서 나는 뭘 잘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릴레이 형식으로 뭘 해도 되고 PPT에 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생님은 군대 시절에 뭐 무릎을 다쳤다 그런 거를 해가지고 예 아니요 OX 퀴즈 형식으로 해서 맞춰도 되고 플러스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하면서 이미지 하는 게임. 거예요. 네, 선생님 이름 뭐게, 내가 담당하는 과목 뭐게, 그 다음에 나의 취미는 뭐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뭐게, 이런 식으로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애들한테 제공해줘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맡을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 지리 같은 경우에는 땅의 전반적인 모든 자연적인 인문적인 현상을 뭐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교과에 대한 설명도 선생님들이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할 때 나는 요런 거를 강조한다, 난 요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생님의 수업관 그런 것들 애들한테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급 규칙 이런 것도. 네네네, 수업 규칙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파일첩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때는 떠들지 마세요. 떠들면 저는 3아웃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흰색 분필을 들 거다, 이건 1차 경고. 두 번째 또 떠들면 노란색 분필을 들 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들키면 빨간색 분필을 들고 바로 벌점. 이런 식으로 난 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OT 자료를 한 차시 분량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합격해서 전교사가 되면은 교사 연금 기간제는 그걸 안 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 맨 처음에 기간제를 할 때는 실수령이 2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담임을 하면은 담임 수당이 얼마지? 13만원. 특수도 학급에 가면 담임입니다. 특수쌤들은 학급이기 때문에 뭐 담임 뭐 아니지 않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학급에 가면 다 담임을 합니다. 담임 수당이 주어지고, 그 다음 호봉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돈이 오르죠. 저는 지금 한 25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제 호봉이 지금 17이고 특수는 플러스 1이고 일정 연수 때 하나 올라갔고, 저는 또 호봉 산정이 4월이기 때문에 호봉 산정은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1년 11개월 했거든요. 쌤은? 저도 1년 10개월 정도. 그치. 네. 쌤은? 21개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17호봉일 때 실수령이 200원 한 40, 50 정도? 쌤이 얼마 말이지? 저도 한 200 초반대 됩니다. 210 몇만 원, 그래, 이 정도. 20만 원. 뭐 떼는 게 많아요. 세후 기준으로. 저도 같습니다. 220 정도? 근데 초과 근무나 뭐 그런 걸 더하면 230까지도 나오는. 초과 근무라 해서 우리가 4시 반 이후로 또 뭐 야간 자율학습이나 아니면 또 업무적으로 추가로 일을 할 때 초과 근무 신청을 하고, 그래서 매달마다 초과 근무 따라서 월급이 다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택에 관한 건데, 저는 경북에 되게 외진 곳에 있었어요. 시 다니는 사택이 있긴 있는데 잘 신청 안 하죠. 왜냐면 도시는 원룸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좀 우리 저 경북 BYC 봉화, 청송, 영양 그런 데를 가면은 아마 사택이 잘 돼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신규가 가자마자 이제 운 좋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있던 지역은 신규는 그게 안 되고 못해도 이제 뭐 1년 2년 지나야, 저는 기간제를 2년 했었기 때문에 동기들에 비해서 호봉이 좀 높아서 그 신청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사택이 월 내는 게 한 4만원? 5만원? 그 정도 내거든요. 비용이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저절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4만 5만원 교육청에서 월급을 주니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빼. 전기세, 뭐 가스비 이런 건 다 별도로 내고, 사택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돈이 세이브 많이 되니까. 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더라고요. 섬에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뭐 경북은 대표적으로 이제 울릉도가 있잖아요. 뭐 전라도랑 뭐 경남에도 섬이 있다 들었는데, 그런데 가면은 뭐 사택 굉장히 잘 돼 있겠죠, 그죠? 내 작년에 이제 동기는 그 인천의 대청도라고 야, 우리 저 유교단 옆에 대청 부대라고, 그거가 대청고. 사막 있는 곳 거기. 사막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해안사고입니다. 해안사고. 아, 우리 지리쌤. 사막같이 보여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해안사고. 풍화작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풍화 생각도 있지만 바닷물에 떠밀려온 퇴적물들이 쌓여서 모래. 먼저 우리가 모래 같은 거 입자들이 쌓여서 툭 튀어나오거나 돌이 많은 부분에 바다의 침식으로 인해서 깎인 물질들 있잖아요. 자, 다음으로 저는 일단 2년 연속으로 계속 담임을 했었는데 올해 학생부로 가게 됐고요. 학생부가 꽃 아닙니까? 꽃. 그쵸, 학교의 꽃입니다. 꽃이죠. 예,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행정 업무를 맡는 부서들이 참 많습니다. 연구부도 있고 교무부도 있고 교육 과정 의학교 기준입니다. 학년부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가 있고 진로 상담부가 있고 진학부, 문화예술부, 건강안전부 등등등등 다양한 업무 부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업무도 살짝씩 달라서 그건 학교 현황에 따라서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의 업무를 맡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일단 신규 교사로 가시면 아마 교무부에서 희망하는 업무 또는 학년을 적어라는 희망원을 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업무나 학년이 정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전에 아마 학교 내 인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미리 그 선생님의 특성과 적성에 맞춰서 업무를 지정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셨을 때 뭐 통보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 부서에 갈 수도 있는데, 신규는 발령 날짜가 조금 늦게 나기 때문에 먼저 다른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먼저 이렇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선생님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뭐 어떤 부서 하고 싶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뭐 연구부가 좀 편하다 하더라. 혹시나 그러니까 그런 소문에 의해가 연구부 딱 적었는데 연구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네네네, 그쵸. 그냥 위에서 해라면 해야 네. 되죠. 네. 어디 신규가 지금 금방 지금 말이야. 하라면 해야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한창 열정적이고 나는 어디 가도 열심히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에 던져지든 잘해야 되는 게 신규입니다. 아셨죠? 잘해야지. 지금 이제 돼가지고 열성적으로 해야지. 어쨌든 똑같은 학교 일이에요. 선생님들이 어느 부서로 가든 어떤 학년 담임을 맡든 잘하실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부장 선생님들, 선배 교사님들의 도움이나 조언을 많이 얻어서 적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김지리 차기 교장 선생님이 되실 건데, 예, 그렇죠. 이렇게 승진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든 부서를 다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모든 업무 또는 모든 학년의 담임을 두루 섭렵하면 이제 아무래도 교장 교감 선생님의 학교 또는 학교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특성들을 아우르는 그런 자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마 교직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맡으실 거고 다양한 학년도 맡으실 겁니다. 학생부를 하면은 승진에 아주 굉장히 도움 많이 되기 때문에 포부가 큰 김지리 쌤 벌써 이제 교장 준비를 예, 그렇죠. 어쨌든 다양한 업무 부서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담임만 맡겠다, 이거는 나중 가서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다양한 업무 부서도 많이 체험해 보셔야 되는데, 다 해봐야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급이 되게 커가지고 교직원 수가 뭐 70몇 명이 되니까. 그거 궁금합니다. 학교 급이란 게 네네. 뭐 교원 수가 기준입니까? 학생 수가 그러니까 기준입니까? 학생 수가 많으면 교원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기준이 뭐야? 학생 수야, 교원 수야? 학생 수죠. 추가로 학교 급에 따라서 업무 학년에 같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작으면 작을수록 교사의 업무, 그 다음에 맡아야 될 행정 업무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이거는 저도 들었는데 학교마다 해야 될 업무는 똑같아요. 100이라 치면 교원 수가 많으면은 업무를 한 개만 해도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 교원 수가 막 뭐 10명이다. 교장쌤, 교감쌤 다 포함해서 10명이다. 그러면은 신규가 갔을 때 업무를 2개, 3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담임하면서 생활 지도도 하면서 평가계도 하면서 자유학년제도 맡을 수 있어요. 규모가 작은 학교를 말한 거죠. 그렇죠. 그 큰 학교는 담임 맡으면 다른 행정 업무 없고, 그다음에 행정 업무 맡는 선생님은 행정 업무만 맡고 이런 식으로 분담이 되기도 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작은 학교로 가가지고 내가 업무를 막 3개, 4개 한다 이게 뭐 이런 게 어딨냐 막 그렇게 막 원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뭐 1,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 뭐 우리가 뭐 퇴직까지 한다 치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배움의 기회일 수도 있죠. 어떤 거든지 그러니까 경험이고 하니까. 교사 되는 걸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아마 경북을 예를 들면 BYC 돼가지고 막 집이 대구인데 봉화되고 이러신 분들 뭐 있을 거예요. 우시고 그러실 건데 다 좋은 경험입니다. 저도 완전 저 산골짜기에 살다 왔어요. 문 바로 열면 바닷가 있고 막 그런 데서 살다 왔으니까 피할 수 없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런 외지에 갔으면 지역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 있으면서 나중에 다른 학교로 옮겨질 때 점수가 높아져서 또 도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이동하는 거를 전보라 하거든요. 교육학 했으면 알아야 되죠. 그죠? 행정에 나오죠. 교육행정에. 교사가 쌓은 점수에 따라서 지역 발령이 다르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호랑마이코 선생님처럼 문 열었을 때 바로 바닷가가 있는 외지에 살다가도 거기에 쌓은 점수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외지일수록. 그 다음에는 좀 도시적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쌤도 그런 케이스 아니십니까? 예를 들면 급지 점수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1급지, 2급지, 3급지 캐가 그 도의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경북은 대구를 감싸 안고 있으니까 대구를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곳, 이제 경남이면 부산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가장 먼 곳이, 그러니까 거리 순 따라가 1점, 2점, 3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울릉도가 10점이에요. 울릉도를 갔다 오면은 이제 승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울릉도는 가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승진을 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내가 뭐 BYC에 됐다, 예천이 됐다, 그럼 대구 기준으로 예천이 뭐 거리 걸마고 뭐 8점이나 칩시다. 그러니까 나는 2년 만에 하면 16점인데 예를 들어 첫 발령지가 이제 경주예요. 경주면은 가까우니까 점수가 2점인가 뭐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2년 근무를 해도 경주에서 일한 사람은 4점밖에 안 되고 예천은 16점인데 근데 이 두 명이 다 2년만 일하고 경산에 가고 싶다. 경산이 인기 지역이니까 경산으로 딱 썼는데 그러면 두 명이 딱 붙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장 내가 1년 2년은 힘들겠지만 내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 연고지로 가기가 용이하다. 그렇지. 멀리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뭐 2년 3년 거기서 또 좋은 경험 하시다가 그래서 원하는 지역도 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거 근데 모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학교에 있으면은 진짜 업무 부서를 맡지 않는 한 그 업무적인 측면에서 작은 학교에서 오신 분들, 잔뼈가 굵으신 분들에 비해서 연차는 많이 쌓였을지 몰라도 업무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담임 업무만 하다 보니 기한도 20몇 개밖에 안 썼고 시골 학교에 물어보니까 형 뭐 요새 기한 좀 많이 쓰십니까? 이렇게 그분은 하니까 업무가 뭡니까? 시골 진짜 시골 그러니까 김봉두 학교 그런 느낌인데 그 업무를 한 3-4개를 했구나. 세네 개 하니까 나는 하루에 2개 기한 2개 올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100개 경험지. 한 달만 치면 그게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달 지간 뭐 나는 이제 4-5년치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저경력일 때 시골 학교 떨어지는 게 오히려 복이다. 왜냐면 나중에 경력이 10년 20년 됐는데 기한문 어떻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도시 학교에만 있어가지고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그거를 도시 학교에 있다 왔으니까 대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전화의 목도로 저래가지고 뭐 하겠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나중에 무시 안 당하려면은 진짜 그런 업무를 여러 가지를 경험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시골 학교를 젊었을 때 경험해보는 것이 상당히 나는 이로움이 있다. 괜히 막 나는 저 대구 근처 뭐 경산 칠곡 이런 데 갈 거야 해가지고 편안한 데서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려야 힘이 세지고 합니다. 우리 정년이 65년인데 앞으로 30년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약한 마음먹어가 됐습니까? 뭐 어디 가든 내가 진짜 뭐 이제 환경복도를 떨어지더라도 우리 면접문이 나왔잖아요. 환경도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이제 거기서 살아남아야지.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업무 포털에 K-EduF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기한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기한을 작성하고 결제받을 분들의 이름을 클릭해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K-EduFine의 또 장점이 뭐냐면 그 전에 내 담당 업무를 맡으신 선생님들이 어떤 기한을 썼는지를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문서 등록 대장이라는 건데 대장. 네, 만약에 제가 지금 학생부 기획입니다. 근데 학생부 기획을 하나도 몰라. 이런 상황일 때 그 문서 등록 대장에 제 전에 계셨던 학생부 기획 선생님의 이름을 치던지 아니면 그분이 맡은 업무의 이름을 쓰던지 하면 목록이 쭉 뜹니다. 그걸 보면서 이 시기 때는 이런 행사를 하셨고 이런 기한을 넣으셨네. 이 행사에 대해서는 요러한 내용으로 또 기한을 써서 제출을 하셨네. 요런 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풀어서 이제 나이스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 나이스는 이제 선생님이 학교 생활하면서 연가 내거나 조퇴하거나 그쵸. 뭐 41조 내고 우리 방학 때 일단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학생들의 출결을 담임이 되면 관리해야 되듯이 교장 교감생께 그 복무와 관련된 거를 결제를 받아야 돼요.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플 수도 있고 특정한 사정에 의해서 지각을 할 수 있고 결석, 조퇴 그런 것들을 결제하는 란이 나이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월급, 봉급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 나중에 학교 가셔서 시험 문제도 내실 거고 수행평가도 하실 거고 애들 그런 성적을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나이스 상에 다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성적, 수행평가 점수 입력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뽑아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셔가지고 자세히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물품을 우리가 사야 돼요. 저는 이제 특수 학급인데 학급에만 필요한 물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자체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요걸 사자. S2B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거래하는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나라장터라 하나? 근데 저는 그걸 안 썼어요. 대부분 G마켓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행정실에서는 50만 원 이하는 어떤 주무관, 50만 원 이상은 계장. 우리 학교는 또 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원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없잖아요. 교육행정공무원 같은 경우는 9급부터 시작해가지고 8급, 7급, 6급, 5급 사무관. 행정실장님이 5급, 네, 5급 사무관이에요. 리스펙트! 5급 사무관이면은 면장님이에요. 마을이장님은 몇 급입니까? 우리 교육감도 선거를 하잖아요. 그 교육감은 이제 선출직이고 이장도 선출직 아닌가? 이장은 그냥 아버님 마을 이장님 아니셔? 우리 학교 말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른 학교인가? 다른 학교인가 본데. 저 도시 남자입니다. 영천 시골 안 살아요. 용천이 뭔 도시입니까? 시골 아닙니다. 저 시청 뒤에 삽니다. 본가가 시청 뒤에 있습니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장님이라니요. 그러니까 이장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아파트고 이제 저희 아버지 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농사했잖아. 맞아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과수원집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이장님 아니셨어요. 이장님 사랑합니다.
네, 이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고등학교의 차이점. 지금 우리는 현재 고등학교 있으니까 고등학교의 좀 특징. 고등학교 이제 처음 발령받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요. 중학교는 확실히 수업 시간도 짧아요. 45분이잖아요. 고등학교는 50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일찍 마쳐요, 중학교가. 그리고 분위기가 어떻냐면 중학교는 업무는 근무 시간에만 다 하고 초과 근무 안 하고 그냥 빨리 칼퇴하자, 요런 분위기래요. 그렇다 보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생님 저 일이 남아서 초과 근무 좀 해도 될까요? 그러면 잘 안 시키는 그런 분위기래요. 제가 근데 들은 걸로는 초과 근무를 이게 많이 해버리면 학교에 감사원다 하던가.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 다 보고가 된다 하더라고요, 초과 근무가. 그러니까 특정 학교에 초과 근무가 되게 많다 그러면 교감쌤한테 이 학교는 왜 이래 초과 근무가 많냐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온다 해서 관리자분들의 성향 따라 다르지만 초과 근무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초과 근무를 많이 안 하고 칼퇴를 하는 분위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애들 진로 진학 지도 그 외에 정말 업무가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초과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중학교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횟수도 좀 더 많은 것 같고. 야자잖아, 우리 야자. 그쵸. 일단 가장 큰 거는 학생들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지도, 생활 지도. 예를 들어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지각을 한 친구들 점수가 쌓여서 벌점을 많이 받아서 청소를 시켜야 된다. 그거 이제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방과후 시간에 애들 청소를 시켜주고 애들이 있잖아요. 남아가는 거예요? 그쵸. 정규 수업 시간에 하면 학습권을 침해되니까. 그래서 방과후 끝나고 애들 청소를 시킵니다.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생활지도 측면에서 달 수도 있고, 그다음 고3 선생님들은 이제 애들 상담해야 되잖아요. 대학 관련돼서. 작년에 했던 그 상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 그쵸. 제가 작년에 고3 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초과 근무를 최대로 달 수 있는 게 57시간인가요? 한 달에? 한 달에. 저도 작년에 고3 담임을 하면서 애들 진학 상담하면서 한 달에 50시간 넘도록 채운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해서 그렇게. 상담도 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자소서도 막 쓰고 생활기록부 관련돼서 잘 또 적어줘야 되는 거 관련해서 자소서도 이야기도 쌤이 해주고. 봐줘야 돼요? 그쵸. 지도를 좀 해줘야 되죠. 저 때는 자소서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 전형이 많죠. 그러니까 전형이 생겼구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만 보는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생활 기록부를 보는 거고, 플러스 또 면접 보는 것도 있고 자기 소개서 적어서 제출하는 것도 그럼 있고. 고3 담임쌤이 그런 걸 다 봐줘야 됩니까? 봐주면 좋죠. 그러니까 애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선생님 저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애들이 쏘면 첨삭도 해주고,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적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야기도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 지도와 관련된 업무가 정말 많았어요, 고3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1, 2, 3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쌤 기준으로는 고3쌤들이 진짜 많이 고생하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학생과 계속 동고동락하는 시간이 제일 많죠. 고3은 아무래도 좀 경력이 있으시고 진로 진학 경험이 많으신 쌤 플러스 고2 때 담임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고3 애들 올라갈 때 아는 쌤이어야 조금 애들이 잘 아니까. 제가 초기에 발령받았을 때가 고2 담임이었거든요. 고3 애들을 그대로 끌어올려가면서 같이 올라갔었어요. 중학교는요, 담임도 하면서 다른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대요. 제가 이제 중학교 학급에 있었거든요. 그 2년 동안. 담임하면서 다들 업무가 다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학교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웬만하면 담임 맡으면 업무는 안 맡고 업무 맡은 쌤은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